자, 그럼,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신데, 예. 저는 그래가지고 잘못 구체적으로 생활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해주면 이해가 가는데, 설명만 해주시면, 지금 저게 무슨, 어떤 상황을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자, 모든 상황은,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상황은요, 들리는 상황, 보이는 상황, 냄새 맡아지는 상황, 맛보여지는 상황, 몸으로 느껴지는 상황, 그리고 알아지는 상황이. 지금 이 순간에 그 찰나 부분을 말씀. 이 이외에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 지금 스침이 알아지죠? 자, 스침이 알아져요. 스침이 알아지는데, 이 바람의 내용, 이 스침의 내용이 뭐 서늘하다는 등, 뭐라는 등, 이 느낌이 어떻다는 등 하는 것은 전부 인식 내용이, 이건 전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껴짐이라고 하는 단지 이 사실, 이것만 내용, 여기서 내용을 빼고 나면은 그것이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용만 빼고 나면은. 그러니까 내용에 묻으면은 사실의 경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지나가는데 이 바람이 시원해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좋다는 내용, 싫다라는 내용, 이런 다 내용이죠. 시원하다는 것도 내용이죠. 내용이 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알아주고 사실 뿌리라는 거죠. 즉 내용을 가지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시원해, 시원한 느낌이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늘 저는 좀 이해하기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뭐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시원하면 시원하게 느끼잖아요. 시원해서 좋다 느끼잖아요. 또 뭐 안 시원하면 아예 더워 죽겠다 느끼잖아요. 그거를 그게 일어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뭐 통제하거나 뭐 일어나지 마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죠. 일어나지 마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수행에서도. 자, 단지 일어나는 거기에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어떤 착각이요? 어떤 착각입니까? 자, 지금 자, 시원하다, 좋다, 안 좋다 라고 하는 그 인식 내용이요. 가령 느낌이 부드럽다, 거칠다 라고 하는 그 느낌의 내용, 그것이 사실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경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저는 이제 그 여름 선풍기가 돌아가서 시원한데요. 에어컨이 틀어놔 시원한데요. 뭐 시원하다고 느끼는 걸로 그만이지 이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뭐 따진다든가 그건 뭐 알아차릴 필요가 있나요? 있죠. 가령 예를 들면 저 다운님하고 같이 한번 에어컨 옆에 같이 있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아마 다운님은 불감님은 시원해 좋다. 역시 에어컨이 좋네 이러실 거고 다운님은 아유 이거 건강에 안 좋은데 나 이거 빨리 피해야 되는데 그런데 옆에서 좋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불감님 잠시 자리를 비운서에 다운님이 꺼버렸어요. 불감님 누가 에어컨 껐냐고 이러실 수도 있죠. 이 더운 날 뭐 하자는 거야 이럴 수도 있죠. 그럼 불감님 또 불편해질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보세요. 좋다라는 느낌은 정말 좋은 걸까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사람마다 다르죠. 에어컨 바람 하면은 좋다라는 사람이 있고 싫다라는 사람이 있죠. 또 느낌도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느낌이 어떤 통증으로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에어컨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니까 느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좋다, 싫다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경험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되는데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한 것이 경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원한 바람이 지금 경험되는 건데
바람이 그냥 바람이 경험됐지 시원한 바람이 경험된 게 아니에요. 시원하다는 것은 바람이 경험되니까 시원하다는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일어나요. 가령 뭔가 건강상의 문제나 또는 뭐 건강이 아니어도 가령 어떤 이 특이 체질도 있을 수가 있죠. 어떤 특이 체질에는 에어컨 바람이나 이런 것은 어떨 때는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통증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둘 다 똑같은 에어컨 바람이 씌워졌어요. 똑같은 바람이 씌워졌는데 문제는 그 바람은 시원한 바람이 씌워진 것도 아니고 아픈 바람이 씌워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 씌워졌는데 시원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아프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바람 또는 시원한 바람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바람 자체가 시원한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아닌데 내가 이제 느끼기만 느끼고 그건 사실 아니다 그 말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게 도에 있어서 네. 그런데 그것을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경험된 사실이라고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응? 왜 그것이 가령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이해가 돼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는가? 만약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가령 이 불광님 그 부인과 같이 있었을 때도 수없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편함이 경험됐을 거라고 해요. 서로 의견이 다른데, 예? 아니, 세상에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지, 왜 에어컨 바람을, 이 시원한 바람을 싫어하냐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맨날 싸우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아니, 이런 예는 보세요. 그대로, 된장국에도 똑같은 문제, 반찬에도 똑같은 문제죠? 반찬을 드시면서, 아이씨, 왜 이렇게 반찬이 맛없지? 반찬이 맛없는 거예요. 어떤, 입에, 혀에 뭐가 닿으니까 일어난 생각이 맛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맨날 부부간에 불편해질 수가 있죠. 이런 문제가 다 똑같은 문제인 겁니다. 똑같은 이치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의견 다툼을 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게 다 뭡니까? 바로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죠? 이런 문제로 인해 싸움이 일어나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화가 날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각에 의해서 그런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술 먹다가 정치해가지고 싸우지 않겠죠? 또 보세요. 추석 명절 전에 제사 지내는 문제를 가지고 칼부림 나서 형제간에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런 일들이 전부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치가. 그 정도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불가능이 그러시다는 거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지요. 왜 이번도 추석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어떤 이 남매 사이에 제사 문제로 하다가 자영을 찔러 죽였다나 어쨌다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부부간이 서로 불편해지고 괴롭고 못 살겠어 라고 하는 일이 왜 일어나나요? 가령 폭력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나요? 전부 다 바로 이와 똑같은 이 이치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몰라서. 예? 그런데 너무 과장이 심하지 않아? 이러실지는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칼부림 나고, 라고 하는 것도 전부 바로 여기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부부 간의 싸움도, 이혼이라고 하는 이런 사태도 전부 다 바로 그런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이치에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은 부부 간이고, 부모 자식 간이고, 직장 동료 간이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령 어떤 경우에 가령 이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혼하려고 한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애게 그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도의 가장 핵심은 그래서 무주상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무주상이 이제 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각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어요. 불가님도 반찬 타박 많이 하셨다고 그러셨죠? 요즘은 뭐 안 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명상만해서 제가 이제 밥을 한번 해먹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밥을 제일 처음에 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깨작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때려치고 싶더라고. 잘 먹는 사람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진짜 한번 이게 음식을 해보니까 음식 깨작거리는 사람이 제일 밉더라고. 진짜 좀 심하게 가면 진짜 발로 팍 밟아버리고 싶더라고 진짜. 근데 그것도 그 맛없다고 하는 사람도 이해를 해줘야지. 입에 씹히는 맛이 지금 이제 자기한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그걸 억지로 야구 씹고 마음 고맙다고 씹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야죠. 당연히 뭐라 그러냐. 미안하다. 내가 요즘 내가 어떻게 뭐 입에 뭐가 됐는지 당신은 참 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내 입에는 이렇게 맛이 나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너 반찬을 왜 있다고 하느냐. 그래 하지는 안 하지만 참 맛없네. 그래 아이고 요즘 많이 좋아지시네. 박은대가 제가 와서 명상마을에 갔다 오고 난 뒤에부터는 한 5년 동안 계속 일주일에 한 번은 하루는 제어해요. 예.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생일날도 중도시장에서 장 봐가지고 내가 책 사려다 보니까 동네 자랑을 해서 만찬들이 그런데 5년 동안에 그래 일주일에 한 번에서 조금 더 발전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이제 처음에는 뭐 반찬거리도 뭐 준비하고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는데 날이 갈수록 이제 메뉴도 개발이 안 되고 이제 개발 안 되고. 예, 하여튼 제가 직접 한번 해보니까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 같으면은 반찬 투정하는 사람하고 아마 안 살 거예요. 근데 저는 아마 벌써 쫓겨나셨을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반찬 투정하기 믿고 뭐 상대방의 입장도 모르고 그러는데 또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정주부는 자기가 좀 노력하면은 온 식구가 즐겁게 먹을 수 있는데 늘 타성에 저절을 하지 말고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가정주부의 그 의무라기보다 뭐라 그럴까 마약이라고 할까 그렇게 좀 생각해서 맛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그 최소한 남편이라고 하면 요 정도는 해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이러실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딸아이한테는 너는 그 시집 가면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교육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그냥 도의 입장에서 주는 대로 아무 소리도 안 해야 되는데 아니요 제가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소리는 안 했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도 진짜 오해하셨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런지 이 입맛이 뭐가 좀 잘못됐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세요. 제가 가만히 우리 애들을 보니까요. 사실 저도 우리 엄마 이 음식에 있어요. 우리 엄마가 음식을 참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돼서 왜냐면 제 입에 맛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와이프 음식이 맛이 없더라고. 사실 솔직히. 그런데 애들은 다 맛있대요. 애들은 또 저거 엄마 입맛에 닿았으니까 애들은 저거 엄마가 맛있는 거고 할머니 해준 게 또 사실은 자기 입맛에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에 맞다 안 맞다도 익숙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편식한다고 맨날 집어갈 게 아니라 부모가 맛있게 먹으면은 자식들이 따라가요. 뭐 급하신 건 받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청국장 김치든 맛있게 먹으면요 태어나고 보면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저게 뭔데 저렇게 맛있게 먹어?
저게 그렇게 맛있는 거야? 그럼 자기도 벌써 맛있다라고 규정하고 먹으니까 이 입맛에 점점 맛있다라고 돼서 가요. 이런 편식을 안 해요. 근데 부모는 맨날 고기 찾고 자기들이 편식하면서 자녀 보고 맨날 편식하지 말라고 해요. 부모가 맛있게 먹으면요, 청국장도 맛있게 먹고 김치도 맛있게 먹으면요, 애들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자, 입맛이라고 하는 것도 맛있다 맛없다는 것도 그런 문제지, 애초에 맛있는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를 않은 사람은 음식 하는 사람을 타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가서 전부 다 나한테 서서 다 먹잖아요. 이 집 거 조금 저 집 거 조금.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음식 맛이 어떻겠어요 다들? 응? 집집마다 맛이 다 다르겠지요? 짜기 정도도 다 다르겠지요? 양념도 다 다르겠지요? 그럼 이걸 막 섞어서 먹어야 돼요. 이거 막 이 중에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요. 지금도 태국이나 미얀마 가면요, 탁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서 요만큼 받고 저 집에서 요만큼 받고 다 가지고 온 다음에 어떤 경우는 그냥 받은 대로 자기가 받은 건 자기가 먹지만은 요즘은 이제 좀 현대식이 돼서 가져오면 다 모아요, 한 곳에. 그럼 이걸 밥은 밥끼리, 밥도 뭐 찰밥 있고 뭐 볶음밥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다 같은 종류별로 다 이렇게 모아서 분류를 착 해놔요. 그럼 다시 이제 자기가 먹을 만큼 들어가요. 스님들 한 바퀴, 스님들도 서열에 따라서 한 바퀴 뜩 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제가 수행자도 그런 이제 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 돌면서 이렇게 자기 먹을 만큼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자, 여기 음식은 어떻게 해요? 누구 한 사람의 손맛이 있질 않죠? 그 다음에 이 맛이 사실은 누가 한지도 모르고 맛이 어떤지도 모르죠. 사실은 먹어봐야 알지. 그래서 어떻게 먹습니까? 바로 도로서 먹어요. 그러면 그 맛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먹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하는 사람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음식하면 그래요. 누가 저한테 반찬 보내주시는 분이 있는데 반찬을 잘못해서 맞을지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먹는 사람 몫이다. 맛은 먹는 사람 몫이다. 라고 제가 얘기해요. 맞아요. 식생활 그 전통이라고 이런 거는 불교 문화라든가 그런 그 탁월한 건 맞아요. 뭐 아주 그 설거지 하는 것도 아주 과학적이죠? 예.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집에서도 댁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요새는 불교가 좀 줄었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거죠. 사실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하더라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여기에 상태가 안 좋아서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러시거든요. 이제 한 90세가 돼 있다 보니까, 야, 내 입에는 전부 다 쓰다. 그러면 내 입에는 전부 다 싱겁다. 너랑 밥 먹으면 맨날 너가 짜다 싸서 그런지 내가 아예 막 아무것도 안 넣어버린다고 막. 자, 그러니까 입맛이 쓰대요. 그걸 제가 먹으면 맛있는데 우리 엄마는 쓰대요. 그러면 이 음식 문제입니까?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 기분 상태에 따라서 맛이 또 다 다르죠. 화났을 때 먹는 거하고 기분 좋았을 때 먹는 거 다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음식 탓을 할 수 있겠어요? 단지 그래도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바로 그 맛에 익숙해진 거죠. 결국에는 자기 생각에 맞는 맛이죠. 그럼 자기 생각은 어떻게 됐겠어요? 음식에 대한 자기 생각은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누구나 엄마 해주는 음식이 되게 다 맛있는 음식들이에요. 각 집마다. 왜? 그 엄마 그 손맛에 전부 다 20년 이상 익숙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다 맛없다는 것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봐요. 이쁘다 이쁘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딱 보고 이쁜 사람 뭐 안 이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죠. 제가 태국 어떤 한 부족 얘기 해주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그 한번 방영을 했었어요. 그 실제로. 리아카에 싣고 다녀. 예. 리아카에다가 싣고 다녀요, 부인을. 그런데 봐요. 너무 뚱뚱해서 걸어 다니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리아카에 끌고 다니는 우리나라 같은 사람이면 아마 불가능이면 만약 부인이 걸어 다니기 힘들어서 리아카에 싣고 다녀야 될 상황이라면 부끄러워서 아마 나가시지 않으실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기쁨을 느끼면서 동네 자랑하려고 이 뒤에 부인을 리아카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그 다음에 젊은 애들이 이런 총각이 되면 어떤지 아세요? 날씬한 여자를 보면요, 재수없다고 그러고, 뚱뚱한 여자를 보면요, 이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작용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그렇게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애게 그냥 생각으로 그렇게 하겠지. 아니, 그 사람에게는 그냥 첫눈에 뚱뚱한 여자 막 몸무게 많이 나갈수록 첫눈에 와 이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눈에 이렇게 날씬하면은요, 재수 없어 저런 여자는 내가 찾아보지도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굴려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직감적으로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쁘다 그러면 직감적으로 이쁘다는 생각이 들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쁘다는 것이 상대방이 정말 이뻐서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기준에 의해서 이쁘다 안 이쁘다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보세요. 제가 이효리를 좋아하니까 보세요. 정말 이효리가 저처럼 다 좋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이효리 좋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막 칼부림 나고 막 전쟁 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 이쁘다. 나는 밥맛이야. 나는 안 이뻐. 이러니까 그래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왜 다 그래요? 이쁘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상대방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각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쁜 사람이 있다라고 저 사람 정말 이쁘다라고 규정한다면은 그건 이치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하는 거죠. 이효리가 처음부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 상순인가 남편 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하고는 차도 후진 것 하고 박선차에 속에 비닐도 안 떼고 그렇게 오니까 저 사람 아니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외제차차하고 막 이런데 박선차에 막 촌스럽게 비닐도 속에 있잖아. 차 안에 시트에 비닐도 안 떼고 이렇게 오니까 아니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뭐에 휘말려서 마음고생하면서 하고 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남편 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그러니까 얘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또한 뭐 이효리가 절대적으로 이쁘다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는 별로거든요. 아무리 좋아해도 별로예요. 이해를 못하죠. 홍보고사님은 오로지 봐요. 저 이해를 모른다고 한다면은 저 자기 자신이 나는 이치를 몰라요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해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건데. 어떻습니까, 불광님? 예. 오늘 저녁 밥상 머리는 좀 달라질까요? 오늘 제가 이제 밥 먹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이니까 고맙습니까? 네.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 어떤가 이왕 먹는 거 억지로 뭐 먹기 싫은 걸 꾸이꾸이 씹어 먹느니 좀 맛있게 만들어 먹는 게 그게 뭐 사람은 재미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뭐 동네 사람들하고 뭐 어디 맛있다고 하는 데도 찾아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생각해 왔는데 오늘 거사님 말씀 듣고 이거 투쟁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약간 드네. 예, 대신에 맛있게 먹는 그런 비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사실은 음식이 맛있는 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맛있는 게 아니라 입에 넣으시고 가령 100번을 씹으시면은 그러면 맛있다 맛없다는 그 구분이 하나도 없어진대요. 그거 실제 부산무전님이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소화, 이것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 입에 넣고 완전히 그 물처럼 될 때까지 씹는 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세상에 맛있고 맛없는 음식의 구분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100번을 씹으면요, 음식 맛이 다 똑같아져 버려요. 저 어떻게 보면 봐요. 우리는 밥도 맛있다 맛없다 하는데 밥을 100번 씹어보세요. 달콤해요. 어떤 거든 다. 왜? 100번 안 씹어도 30분만 씹으면 그만돼요. 저는 10번 씹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막 100번만 씹으면 거의 웬만한 병은 다 못 씹죠. 왜? 실천의 문제지. 몰라서 뭐. 아니.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이치를 자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맛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맛은 거기에는 사실 딴 맛이 없는 거죠. 고춧가루 있고, 뭐, 그냥 뭐 참기름 있고, 사실은 뭐 그냥 그런 거죠. 다 이런 거죠. 이거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참기름 둘러 마시시든가, 뭐, 배추 한 입 넣고, 참기름 조금 넣고, 고춧가루 조금 넣고, 간장 조금 넣고, 이렇게 드셔보시라고 해요. 사실은 아무리 섞어놔도 그거 아닌가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맛있다, 맛없다로 느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즉, 생각의 내용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맛있다 맛없다도 관념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덜어서 드시면 돼. 덜어서. 자, 결국에는 그래요. 그래, 자, 이 혀의 맛으로 드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자, 제가 중학교 2학년생하고 통한 거 들어보셨죠? 네?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아이스크림 맛. 왜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좋다 하는가? 여기 저 해랑님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맛이라는 것이 무슨 맛일까? 에? 아이스크림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게 너무 불편하고 괴로워요. 자, 우리는 뭐야? 아이스크림을 생각의 맛으로, 내의 맛으로 먹어서 그렇다. 응? 아이스크림을 내의 맛으로 먹지 말고, 경상도, 이걸로 먹지 말고, 이 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이스크림 생각의 맛으로 먹는 거예요. 생각의 맛이 어떻게, 아이스크림의 생각의 맛이 뭡니까? 광고를 보면 너무 맛있게 먹죠? 불광이, 뭡니까? 소주 광고, 요즘은 이제 술 광고가 없죠. 옛날엔 소주 광고가 뭡니까? 소주 달력 같은 데 보면은 널씬한 아가씨가 비키니만 입고, 그러니까, 이야, 도대체 소주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아가씨하고 뭐 어떻게 같이 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상상을 함으로써 이 소주 가지고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비키니 입은 아가씨가 불가님한테 한 잔 드세요 하고 따라주면 불가님 뭐 소주 맛은 어디 안중도 없고 하여튼 그냥 맛있을 거 아닙니까? 응? 이게 바로 생각의 맛인 거예요. 실제 맛이 아니죠. 응?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광고를 하는 걸 보세요. 응? 자, 그러면 우리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 생각의 맛으로 먹어요. 사실은 입의 맛이 아니라, 근데 맛은 입으로 느끼는 건데,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러면은 아이스크림 중독이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생각 내용은 뭐예요? 그냥 그렇게 알아줘도 그걸 사실이 아니라는 그 자각이 있으면은 뭐 그냥 느껴지면 느껴지는데 중독을 안 가지요. 집착하지는 않지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뭐 많은 거죠. 그런데 봐요. 실제 혀의 맛은 뭐겠어요? 설탕에다가 또 물에다가 얼음에다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그 다음에 팥맛 아이스크림은 팥 넣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입에다가 아예 털어 넣어요. 팥 조금 넣고 얼음 조금 넣고 물 조금 넣고 설탕 넣고 그렇게 해서 한번 우적우적 씹어 먹어보세요. 그래도 아마 그런 맛이 날 수는 있을걸요. 그런데 단지 생각의 맛이 더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 차이예요. 응?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맛으로 먹는 거죠. 아이스크림 맛은 혀의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맛으로 먹는 거죠.
근데 생각의 맛으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맛있는 게 있고 맛없는 게 있죠. 그러면 소주도 누가 더 이쁜 여자가 광고 하나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쁜 모델 쓰려고 서로 경쟁이죠. 그런데 입맛으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좋고 싫은 게 있지만은 입맛으로 먹으면 좋고 싫은 게 없어요. 그냥 느껴지는 이 느낌이. 그것도 다르던데 그 다르다는 것은 생각이에요, 역시. 그렇게 드시면 그럼 맛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그러면 이제 맛없는 게 없어요. 맛있다라는 생각이 없어도 맛없다라는 생각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단지 맛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즘 입맛이 왜 이렇게 좋냐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전혀 부인을 구박하지 않겠지요? 음식 타박하지 않겠지요? 그래 되면은 다시 태어나셔도 절대 쫓겨날 염려 없어요. 그렇더라도 그 바로 하는 사람은 신경을 좀 써가지고 그거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서울의 문주상님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문주상님은 그래도 최소한 사람이라는 게 도리가 있지, 최소한. 그게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관념을 놓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대신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그건 가르쳐드릴게요. 야, 왜 이렇게 입에 안 맞지? 내 입이 잘못됐나? 이놈의 입이 왜 이렇게 그렇지? 이 나이가 드니까 야, 요즘 입맛이 좀 그렇다. 응? 당신 음식이야. 내가 믿고 먹는 음식이긴 한데 영 입에 안 맞네. 내 입이 좀 나이가 들으니까 좀 탈이 나나 봐. 어? 나이 많으면 좀 음식을 어떻게 속골이라 좀 먹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렇게 탓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예, 그래 여기서 어떠한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항상 립 서비스를 하나 더 하시면 돼. 당신 음식이야 내가 몇십 년을 믿고 먹었는데 요즘 나이가 들어서 영 좀 그렇다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야, 저 옆집 누구 이야기 들으니까 그 영감 이야기 들으니까 야, 그 영감 그 속꼬리찜 맛있다라고 그러던데 나이가 들면 그런 것도 좀 먹어줘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러시면 돼요, 그냥. 에? 당신은 어때? 이러시면 돼요. 에? 저도 음식증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옛날에 몰랐어요. 진짜 매일 먹고 살았는데도. 근데 문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보니까 느끼는 게, 이 음식이라는 거는 요 입에 머무를 때만 느낌인데, 목구멍에 넘어가는 순간은 아무 맛도 느낄 수 없는 것인데, 거기에 참 맛있다, 맛없다, 막 이런 거에 막 흥분해가 막 삼켜버리잖아요. 삼키는 순간 맛은 없어져 버리는 건데, 더 먹으려고 막 하는 거, 결국 입에 머무르는 순간의 느낌일 뿐인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옛날에는 못 느꼈어요. 그냥 막 그래. 이렇게 막 집어넣고 막 그런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혀의 느낌이라 그러잖아요. 응? 그걸 뿐인데 혓바닥이나 여기에서 맛이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응? 그리고 그뿐이죠.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고. 그런데 뭐예요? 생각으로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 생각으로 먹으면은 맛있는 것일수록 빨리 먹죠. 그렇죠. 그런데 말대로 삼켜버리면 혀를 떠나면 맛이 안 느껴져요. 그러면 맛있는 것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지. 의미해야 되는. 그렇지. 그래서 저 밥 먹을 때 어떨 때는 눈을 감아요. 밥 먹을 때는 눈 뜰 필요가 별로 없잖아. 물론 이럴 때는 눈이 떠야 되지만 입에 넣고 나면 이제
요 소화될 때까지는 눈 뜰 필요가 없잖아. 눈 감고 이게 음미요, 음미. 네, 그렇죠. 대신에 생각이 안 빠져요. 불광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막 삼켜버리잖아요. 한 2번 씻고 삼켜버려요. 볶음흡이네. 그렇죠. 결국은 여기서 있는 일을. 근데 그걸 볶음흡입은 맛있다라고 생각되는 거 실수로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치를 모를 어리석으면 그렇게 했어요. 아시라고 있어요. 혀를 떠나면 맛을 못 느끼는데 사실 그러면 혀에도 오래오래 붙잡아 둬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은 꼭 코미디가 될지 몰라도 사실은 이치를 떠난 사실을 떠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수행인이 논의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실생활 이것과 떠나 있는 다른 어떤 것이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즉 도라 이름하는 수행이라 이런 건 뭐냐? 착각 상태가 아닌 상태를 수행이라 이름해요. 근데 착각 상태는 지금 뭐라고 그랬죠? 맛은 내의 맛, 즉 생각의 맛이죠. 모든 것은 그래서 금강경에서 수행을 뭐라고 표현하냐? 무주상, 생각에 머금이 없는 상태다. 생각을 끊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각을 끊으란 말은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생각이 알아져도 생각을 붙잡지 않는 거죠. 생각으로 규정하지 않는 거죠. 생각은 조금 전에 우리가 온갖 맛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은 이 맛은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마다 같은 음식을 놓고 제가 맛있다 맛없다가 다 다르죠. 그래서 바로 생각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까 생각의 내용으로 그렇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지고 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주상, 생각의 내용에 머금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 이걸 수행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바로 이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경험에서 바로 이런 음식 이야기, 바로 술 얘기, 바로 뭐 미인이니 미인 아니니 이런 얘기,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자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란 생활과 별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저 산속에나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수행을 이야기해 줄 것인가? 어려울 게 아니죠. 그냥 삶의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자녀들에게도 뭐 도가 어떠니, 뭐 알아차림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듣기 싫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웃어가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상대방에게 물어봐가면서, 야, 그거 사실일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예. 그러면은 사실은 자기 경험에서 뭔가 자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큰 거부 반응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알아차림, 이런 거 쓰면은, 예. 그거는 별로, 가령 뭐 어차피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나온 사람한테는 어차피 나온 사람이니까 그런 용어를 써도 괜찮은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수행이라는 용어를 단 한마디도 안 쓰면서도 결국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경험 상태인가를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세련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세련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해의 문제예요. 예. 자기 자신이 이해가 되면은, 예. 그러면 어떻게든 그런 말이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건 세련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똑같은 말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의 경험이 그냥 말로 나오게 돼요.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않는 어떤 책에서 읽은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읽었는데 이걸 그대로 잘 표현이 어렵네 이럴 수가 있겠지만은, 내가 다 경험한 건데 경험으로 확인된 걸 뭐 이 말하는 게 어려워요? 그럼 가장 쉬운 말로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경험될 수 있는 이런 말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네 알아차려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은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하면 아까 이제 법사님 말씀하셨듯이 꼭 가르치려 한다는 거야. 이 저 어느 습관에서 그게 배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꼭
누군가에게 이런 어떤 조언이 아니더라도 이제 저가 꼭 그게 이제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르치려고 한 말이 아니라 그냥 내 생활에서 배겨 나온 말인데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보면 항상. 그러니까 어떤 이제 타협점을 봐야 할 때 그때 제가 그런 말들을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는 내 무의식 중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너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 저한테 대한 딜레마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없으세요? 아니요, 이제 방법을 제가 또 계속 이제 또 봐야죠.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아까 그 이제 질문을 하여라 그거는 제가 이제 하나를 이제 깨친 거고. 예, 그럼 또 한 가지. 아니요, 예. 또 한 가지. 저 항상 이 사실에는 누구나 딜레마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에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만을 이야기하면 돼요. 사실은 뭡니까? 보세요. 어떤 일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이 보이거나 그 사람의 말이 들리면 생각이 일어나죠. 자, 어떤 지금 공통의 일이 됐으면은 같은 일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한다.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해서 각 사람마다 일이 보이죠. 보이거나 들리고 생각이 알아지죠. 자, 그럼 여기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뭔가요? 사실은 가령 생각 내용, 그때는 생각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생각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생각의 내용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의 내용이 그런지 안 그런지 그렇다고 내가 규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네 생각은 다르잖아. 같은 걸 넣어서 우리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런 생각이 나 라는 것까지는 사실이죠. 그런데 생각의 내용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만약 그것을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싸움 나겠죠? 그러면 이제 회의라든가 뭐 서로 의견 이야기할 때는 그럼 서로 불편해지겠죠? 그러면 어디까지입니까? 사실만 이야기하면 돼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이것을 내가 고집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왜?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르니까. 라고까지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떡하지? 네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이 이런데 어떡할까? 라고 그러면 돼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 빡빡 우기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뭐 너가 꼭 그렇게 한다면은 나는 그런 생각에 나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럼 네 생각대로 하는 걸로 하자. 만약 꼭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문제 생기거나 그러면은 나는 모른다. 이거 한마디 덧붙이고 꼭 아쉽다면은 그런 거 하나 덧붙이면 돼요, 그냥. 응? 그러면은 서로 뭐 의견이 구하면은 야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옆에 사람이 그럼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뭐 요 좀 더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럼 이제 다른 사람도 이제 그렇게 하고 해서 그러면은 네 생각 반, 내 생각 반 또는 네 생각 20%, 내 생각 30%, 네 생각 20%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누가 책임질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공동일이 돼버리잖아.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응? 사회생활에서의 결론은. 그러면은 꼭 다툴 일은 아니죠. 꼭 어떤 사람이 아주 의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꼭 그렇게 자신 있다면은 그러면 뭐 네 생각대로 뭐 해도 좋은데 그러면 만약에 뭐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책임도 네가 지라. 그러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만 이야기하면 되죠. 사실만 이야기하면 되죠. 책임지라는 것도 네가 고집해서 그랬으니까 책임지라는 말도 크게 무리한 말은 아니죠.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는 사실인데 이 생각대로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요것만 이해가 되면은 사람들 의견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그게 어려울 일이 없어요.